오늘은 상가 실무 매뉴얼 강의 중에서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실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신고 대상은 부동산 토지 또는 건축물 매매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정팀장님, 죄송한데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중단되어 있으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까먹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여기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 신고 대상입니다. 자,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의 신고서 제출 의무화. 자, 추이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자, 근데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으니까 법인 거래 시 요거 아셔야 되죠. 법인 거래 시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6억 원 이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자금 조달 계획서 및 법인주택 거래 신고 미 대상입니다. 상가주택 사실 때 주택이 들어가면 무조건 법인으로 사실 때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죠. 자, 규제 지역은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분양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자, 법인이 주택거래 신고 시 법인 주택거래 신고서 제출 의무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부동산에서 많아요. 자, 법인 주택거래는 지역,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규제냐 비규제냐 이런 지역 상관없이 가격 상관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 항목은 자, 요 신고서 항목을 제가 드렸거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프린트물을 드렸어요. 예,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를 드렸습니다. 법인 등기 현황은 법인 등기부 내용을 보고, 사업의 종류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보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택 취득 목적은 매수법인만 기재하고, 뭐 임대 사업용으로 한다든지 지금 숙소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목적을 기재합니다. 주택 취득 목적을 또 기재해야 돼요. 이 신고서에다가. 법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자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 거래 당사자 중 모든 법인, 그러니까 매도도 매수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법인 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에 기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거 잘 모르면 법인 등록번호 중에서 5번째, 6번째 자리 숫자 있죠. 이게 11에서 15 사이면은 상법법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법인은 법인 주택거래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법인이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법인 신고서를 모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인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신고 필증 안 나오는 거죠. 신고 필증 안 나오면은 등기 이전 안 되는 거죠. 신고 의무자, 거래 당사자 또는 기업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사만 신고 가능. 신고 기간은 계약일 또는 매매 예약 완결일, 이게 계약 효력 발생일을 이야기합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하게 되면은 계약 효력이 발생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송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약금 송금일이 계약 효력 발생일이 되어서 계약서 작성일부터가 아니라 가계약금 송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정정신고, 변경신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실거래가 신고하실 때 부동산에서. 상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정정신고, 변경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고로 보는 겁니다. 새로운 신고로 보는 거. 변경신고 대상, 거래 가격, 중도금, 잔금 지급일,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외되는 경우,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추가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간 명의로 계약 후 매수인을 추가하여 갑을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고 간청의 문의 후에 실거래가 신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신고로 하셔야 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거래 부동산들 중에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필지를 10필지를 사는데 10필지 중에 한 필지 빼요. 예, 한 필지 빼요. 그러면 변경신고 대상으로 되지만 10필지를 산다라고 했다가 5필지를 더 사서 15필지가 돼. 필지가 늘어나잖아요.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부동산의 어떤 내용이 더 늘어나면 그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변경, 정정 신고 안 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자, 거래 가격 변경은 계약금 변경은 불가하고 총 거래 가격 정감이 있을 경우에 정빙서류 지참해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해제 신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전에 가계약금 송금일로부터 30일 전에 계약 해제 등이 된 경우에 신고 여부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신고 안 했어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계약 해제 등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안 했는데 30일 전에 계약 해제됐어요.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개인으로 계약 후 법인으로 매수인을 변경했다든지 개인으로 계약했는데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들 종종 자주 있거든요. 건물 사실 때. 그 다음에 홍길동에 샀는데 홍길동 와이프까지 배우자를 공동 명의자로 추가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거래 신고 안 했잖아요. 근데 새로운 계약으로 보니까 계약 해제된 거죠. 30일 전에. 계약 해제된 거죠. 30일 전에. 예, 그러면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 추가한 경우 법인으로 매수인 변경한 걸로 해서 실거래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이 내용 질문 제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실거래 신고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실거래 신고했는데 계약이 해제됐어요. 저희가 지금 계약로 중에서 명도가 안 되면 계약을 취소시키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한 건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명도가 안 돼서 계약이 많이 취소되고 해제됐다. 그러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저희가 했어요.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해제가 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간청에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계약 해제 등이 된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신고 혜택 과태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금 조달 입주 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에 제출 대상자는 매수인입니다.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계약금 송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기간이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법인 매수주택. 법인 매수주택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모든 주택 거래라고 했죠. 상가주택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가주택 포함입니다. 상가 건물을 샀는데 거기 주택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상가 건물이 10억인데 주택 포지션이 1억밖에 안 된다. 1억. 그럼 1억을 신고하나요? 그게 아니죠. 전체를 다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주택 부분이 공시가격 비율로 하니까 1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신고하나요?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자금 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이건 투기 가열 지구 소재 주택에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매수인을 추가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인 추가 변경할 경우에는 정정신고,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고 해제 신고 후에 새로운 계약이므로 새로운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된 날
이게 새로운 계약일이에요. 법인으로 바꿨다든지 배우자를 공동명의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넣는 사람을 더 넣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10개를 사는 게 아니고 2개, 3개를 더 사서 추가를 했다든지 토지를 살 때 지분을 더 추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 승계 등의 내역을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수인을 추가 변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신고하면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정하려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정정 또는 변경 신고가 불가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 다음 페이지합니다. 불가하고 작성 시점 기준에서의 계획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요것도 실무 안 보신 분들은 처음에 법 그린 분들이 좀 많아요. 공동명의 있잖아요. 공동명의. 주택 공동명의. 이건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공동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방법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인에 맞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고 자, 홍길동 춘향이 있으면 만약에 10억짜리다. 50% 지분으로 간다. 그럼 홍길동 5, 춘향이 5 이렇게 각각 작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 계획서상 합산 총액이 실거래 총액과 일치하면 되며 1인이 총액을 하고 나머지는 금액 없이 제출은 불가능하다. 내가 갑을이 사는데 공동명의로 사는데 갑이 50% 지분, 을이 50% 지분이 있으면은 갑이 50%, 을이 50% 해서 총액이 100%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동명의 지분 비율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자, 건축물 대장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일반 건축물 대장상 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라도 표기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무허가 주택 신고 요거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변경 가능한지. 계약금 지급일은 정정 또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고 중도금,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페이퍼로 드리면 무허가 주택 신고하는데 갑자기 무허가 주택 신고 별로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가 해놨으니까. 자, 과태료는 10억 초과 물건 할 때 3천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 500만 원, 뭐 이렇게 증빙자료 제출 안 했다든지 과태료가 굉장히 커요. 이번에 작년에 하고 올 초에 과태료 많이 두들겨 맞은 사례가 뭔가 하면 가계약금 송금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 안 했다. 요걸로 몇천만 원씩 두들겨 맞은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신문에 이번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 30일 안에 신고 안 했다는 걸로 해서 과태료 때렸단 말이에요. 건당 500만 원씩 얼마씩. 근데 이 돈이 몇 개 모이니까 몇천만 원 돼버렸어요. 네,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항목 중에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작성 방법. 이거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거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3페이지 합니다.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항목은 근본 취득주택의 자금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사는 물건 있죠. 사는 물건. 지금 신고하는 거. 신고하는 그 물건을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산단 말이에요.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살 때는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작성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에서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라는 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액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을 기재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의 체크 표시하고요. 보유의 체크 표시하고 건수는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신고하려는 주택 제외. 자, 내가 집을 상가주택을 사고 이번에 주택을 하나 사요. 내가 사는 거는 빼고 내가 분양권이 있든 입주권이 있든 다른 아파트가 있든 주택이 있든 있으면은 내가 사는 거 빼고
나머지 개수를 예, 기재를 합니다.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주택에 대해서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두 건으로 예, 작성합니다. 예, 지분도 하나의 한 건으로 본단 말이죠. 자,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이러면 또 시간 넘겨야 돼서 안 되겠네. 저기 이 두 페이지를 남은 시간 동안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냥 그 프린트물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요약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4페이지 보시면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요점은 부산 같으면 1억 이상, 1억 이상 신고해야 돼요. 모든 지분 거래, 금액 무관하게 신고해야 돼. 만약에 그 밖의 지역이다, 뭐 김해다, 양산이다. 예, 그러면은 6억 원 이상은 토지 매매할 때 신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년 안에 6억 원 이상 된다든지 지분 똑같은 필지의 지분에 있는 것을 추가로 샀다든지 이럴 때 6억 원 이상이면 예,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된다는 거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내용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 맨 하단에 토지 이용 계획란에 적는 게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란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이 뭘 적어야 될지, 농업 경영인지, 산림 경영인지, 건축물 건축인지, 건축물 신축인지, 도로 이용인지, 현상 보존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페이지 넘기면 제가 토지 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서를 드렸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앞에 화면 띄었는데요. 그 프린트물 같이 보시면 되겠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RTMS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시행 규칙으로 해서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예, 요거는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상가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모텔 같은 거 팔 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적어서 받아서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많이 복사해놨다가 아니면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요 맨 밑에 요 13번의 토지 이용 계획 있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예.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세요. 여기에 농업 경영인지, 산림 경영인지, 건축물 건축인지, 도로 이용인지, 현상 보존인지 요걸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요 설명이 있는데 설명을 읽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있는데 요거 아까 설명드린 거 내용이 뭔가면요. 요 앞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여기 주택담보대출 프린트물에 주택담보대출 여기에 기재를 하게 되면은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유에 체크하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적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은 이번에 신고하려고 하는 취득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자금이 있을 때 여기에 적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받는 거 말고요. 내가 이번에 사는 거에 관해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유 건수에는
신고하려고 하는 이 신고하는 주택 있죠? 이거는 빼고 나머지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해서 보유적인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 포함해서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적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체크했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뒤에 페이지 넘기면 앞에 화면 보셔도 되고 뒤에 설명이 쭉 있거든요. 요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유튜브 링크들 많이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프린트를 보시면 법인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을 해놨어요. 요 서식을 해놨는데, 요 서식 프린트물 보시면, 요 법인 등기 현황 있죠? 요거는, 제가 화면을 안 띄웠는데, 화면 띄우려니까 시간이 갈 것 같아서 그냥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보시면, 그 뒤에 프린트물 있잖아요. 법인주택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 1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법인 등기 현황은 법인 등기부 내용을 보고 적어요. 아까 제가 프린트물에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 사업의 종류는 사업자 등록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의 주택 취득 목적 있죠. 여기는 임대사업용인지 뭐 직원 숙소용인지 이렇게 적습니다.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디페이 넘기시면 첨부사항에 적는 방법 해놨잖아요. 요걸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요거 사례 하나만 조금 볼게요.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제가 프린트물 드렸는데, 프린트물을 요거는 저번 주에 드렸는데, 그냥 화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세요. 토지자금 조달 매뉴얼을 드렸거든요. 매뉴얼을 드렸는데, 요 사례만 조금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있으면 9페이지 펴시면 돼요. 9페이지. 그리고 항상 프린트물을 항상 꼭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예시를,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적어보신 분들이 좀 많이 드물어서 예시를, 요거, 정말 죄송한데, 요거 예시만 딱 보고 마칠게요. 예시만 보고. 프린트물 드린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에 9페이지를 봅니다. 앞에 설명 들을 때는 화면을 보세요. 설명 들을 때는. 자,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22년 4월 인천시 토지에 대해서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자금 1억 5천만 원, 예금액 5천만 원, 아버지 정리 5천만 원, 토지 보상 5천만 원과 차입금 5천만 원, 차입금 토지담보대출 5천만 원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취득하려는 농지를 농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은 인천시는 수도권에 들어갑니다. 수도권. 또 광역시이기도 하고. 그럼 수도권에서는 아까 1억 이상 거래는 신고해야 되죠. 2억이잖아요. 토지 매매 금액 2억이죠. 그럼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신고하는지 보면은, 자, 금융기관 예금액 5천만 원이었거든요. 예금액 5천만 원. 아버지한테 정리받았어요. 그래서 직계 좀비 쓰게 체크하죠. 부라고 적었어요. 부 아버지. 그래서 정려에 5천만 원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을 5천만 원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토지 보상금 5천만 원 적었어요. 토지 보상금 5천만 원. 그러면 요거 총 합계가 1억 5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차입금에 있어서 그러면 자기 자금하고 차입금 합친 금액의 요 합계가 2억이 되면 되는 거죠. 차입금에 토지담보대출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했거든요. 토지담보대출에서 5천만 원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담보대출에 5천만 원 해서 금융기관 대출액 요 총 합계가 5천만 원에서 속에 5천만 원 적어서 이 속에 5천만 원하고 요 위에 자기 자금 1억 5천하고 합쳐서 2억.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다고 했어요? 농사용으로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농사용으로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용 계획에는 뭐라고 적습니까? 농업 경영.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매수인 A는 매도인 B하고 경북 울릉군의 임야에 대해서 7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7억 원. 자, 일단 7억인데
경북 울릉군인데 그 밖의 지역에 해당돼요. 그 밖의 지역은 6억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7억이니까 6억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자금 4억, 예금액 3천만 원, 주식 처분 1억, 부동산 처분 2억 7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차입금 3억, 차입금 3억은 토지담보대출 2억, 배우자인데도 차용할 수 있어요. 1억. 이렇게 해서 취득하려는 토지에 침엽수 등을 심을 계획인 경우, 침엽수 등을 심을 계획, 침엽수 등을 심을 계획이다. 이러면은 산림경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산림경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밖의 지역에서 6억 이상 토지 거래에 해당됩니다. 자, 금융기관 예금액이 아까 예금액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3천만 원.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1억이라고 했어요. 1억 적었어요. 부동산 처분한 대금이 2억 7천이라고 했거든요. 요거 합쳐서 4억 해서 자기 자금 적었어요. 차입금에 토지담보대출에서 2억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2억. 그 다음에 부부끼리 1억 빌렸다고 했어요. 배우자한테 1억. 그럼 요거 합쳐서 3억. 그래서 합계 7억. 살림 경영. 들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시 3. 자, 예시 2개만 보면 끝납니다. 자, 매수인 A는,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도인 B와 경기도 성남시에 임야의 지분 일부 2분의 1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자금 3천만 원, 예금액 2천만 원, 주식처분대금 1천만 원, 차입금 2천만 원, 친구한테 차용했어요. 2천만 원. 그래서 임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자, 제일 무난하게 적을 수 있는 게 임야 그대로 이용 있죠. 임야 그대로 이용한다 이러면은 현상 보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 땅 뭐 다르게 건축도 안 하고 뭐 다른 용도로 안 썼고 그냥 그대로 놔둘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적는다고요? 현상 보존. 자, 성남시는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하고 아까 광역시는 모든 지분거래 금액 무관하게 지분거래는 신고해야 된다고 했죠. 5천만 원이지만 지분거래란 말이에요. 지분 2분의 1. 자, 그럼 작성 예시 보시면 금융기관 예금에 자기 2천만 원 예금에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주식 1천만 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금 3천만 원. 그 다음에 친구한테 2천만 원 빌렸다고 했거든요. 차용해서 2천만 원. 친구 2천만 원. 그래서 차입금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 이용 계획은 뭐라고 적는다고요? 임야 그대로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현상 보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 이거 예시 4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헷갈려서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예시 4는 자, 매수인 A는 자, 경기도 수원시에 자, 22년 5월 달에 샀어요. 5월 달에 토지에 대해서 7천만 원. 7천만 원의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 자, 5월 달에 사고 11월 달에 100번지와 서로 맞닿은 101번지에 대해서 맞닿은 거는 합산한다고 했죠. 1년 안에는. 1년 안에 합산하고 만일에 100번지 지분을 샀는데 100번지 지분에 50% 샀는데 또 30%더 산다든지 20%더 산다든지 그 지분을 살 때는 해당 토지라고 표현했어요. 해당 토지나 맞닿은 토지가 합산 금액이 1억 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6억 이상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살 때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는 7천만 원이니까 1억 밑에죠. 그래서 신고 안 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사고 나서 11월 달에 샀어요. 1년 안 됐죠. 그래서 1년 안 돼서 마땅한 토지를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도는 식당을 신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식당을 신축한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물 신축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식당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물 신축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데 자, 총 거래 금액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앞에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5천만 원 신고하는 거야. 얼마를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안 해보면 모르는데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없어요. 여기서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토지 매매를 해보신 분이 아니면은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없어요. 왜? 작년에 생겼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7천만 원하고 5천만 원 합쳐서 1억 2천에 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기관 예금액 3천만 원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주식 처분대금 1천만 원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어머니한테 4천만 원 증여받았다고. 여기 보면 어머니 증여 4천만 원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다 합쳐서 적으셔야 돼요. 앞에 샀을 때, 뒤에 샀을 때. 그래서 총 소개가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차입금은 친구한테 4천만 원 빌렸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친구한테 4천만 원 빌리고 주식처분대금 1천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토탈해서 하나에다가 적어야 돼요. 토탈해서 하나에다가. 그래서 친구한테 4천만 원에서 두 개 합치니까 1억 2천이죠. 예. 그런데 식당을 신축한다라고 했으니까 건축물 신축.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토지자금 조달 계획서 한 번도 안 적어보셨지만 충분히 요 매뉴얼 드린 거 보고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 강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링크들 이렇게 된 것들 또 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고 필요할 때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상가 건물을 파는데 1번지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2번지는 건물이 없고 상가 건물에서 주차장을 못 써요. 모텔을 사는데 모텔 건물 101번지에는 모텔 건물이 있어요. 근데 모텔 주차장이 좁아서 102번지도 모텔에서 같이 써요. 근데 모텔을 팔 때 주차장 때문에 101번지와 102번지를 같이 팔아요. 같이. 근데 102번지에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들어가야 되는, 아니, 토지자금조달계획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실수 많이 하고 크게 사고 터진 중에 하나가 건물을 파는데 토지하고 섞어서 파는 경우, 같이 엮어서 파는 경우 있죠. 이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작년에 신설된 거기 때문에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만든 취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LH 사태로 LH의 공무원들이 토지 투자하고 거기서 이익 취하고 국가 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취하고 이런 해서 이슈가 되고 신문에 막 떠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거 할까 말까 다 밀어붙여서 바로 시행해 버린 거예요.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벌금 3천만 원. 네. 그리고 이거를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 필증이 나와요. 신고 필증이 나와야지만 물건 등기 이전이 돼요. 3천만 원까지 받아요. 다르게 해도 벌금 맞아요. 다르게 해도. 예. 그래서 이 내용 한 번도 실무에서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꼭 숙지하시고 업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꾸 쉬는 시간하고 수업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업 한번 하면 끝나거든요. 다음 주 중간 때 절대 빠지지 마시고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3시간 동안 날씨 더워서 고생 많으셨는데 많이 졸릴 텐데 열심히 들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